자, 진도별 기출을 신공공 관리론입니다. 일단 얘가 나왔을 때는 정부가 실패했죠. 큰 국가에 대한 반대 명제고, 역시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고요. 또 우리나라는 발전 국가, 선진국 복지 국가에 대한 반대 명제입니다. 크게 본다면은 일단 시장으로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기법이 들어와서 성과내는 신관리주의, 한마디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합쳐져 있는 거고요. 작게 본다면은 시장주의는 빠지고 무만 신관리주의만 내부로 들어와서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놔라. 근데 거의 뭐 구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1번 틀렸죠?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이 방향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이 노젓는 거에다 뭘 도입하겠다야? 민간의 경영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 민간 요 집행 파트를 경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논리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 논리 우선이죠. 효율성을 경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참여라든지 민주성이 경시되죠. 답은 1번이네요. 어쨌든 고객 중심 맞는데 여기서 말한 고객은 말 그대로 돈을 내는 고객이에요. 근데 고객이라는 건 사실 공급자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 선택권이 있으니까 능동적이 아니냐. 그럼 옛날 관료제 중심에 비해서 능동적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만들어진 걸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골라 쓰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료가 주도하는 다만 경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지. 이런 서비스를 선택하는 여러 경쟁 중에 이러다 보니까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신관리가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나 그 얘기인데, 그지? 재량을 줘버리면 뭐가 잘 안 돼?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재량을 못 주겠죠. 결국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이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얘한테 기업가적 재량을 줘버리면은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인데 과연 이 모순을 뚫고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 관료들은 정치가가 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관료들한테 재량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재량이 들어가면 창의성은 좋아지겠지만 민주적 책임성이나 통제가 어려워질 거고 그렇다고 얘를 통제해버리면은 이런 재량이 없다 보니까 창의성은 떨어지겠죠.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보다시피 민간의 경영 논리가 안으로 들어온 건데 경영학고 행정은 영역이 다르잖아요. 공과 사가 영역이 다른데 과연 민간 논리가 들어왔을 때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야 지금. 요건 되게 신관리주의 입장에서 낸 문제네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정의 접근 방법. 옳은 걸 물어봤네요. 법률 제도는 only 주어져 있는 구제도론이야. 주어져 있는 조문 1조에 뭐가 있고 2조에 뭐가 있고 공식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가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요게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지 못해요. 공식 제도나 법률에 기반 두고 있다.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얘네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누가 등장한다? 행태론이 등장하고 나중에 신제도론 등장하죠. 신제도론은 단순하게 제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제도의 관계, 제도와 인간의 관계를 막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다음에 사실 중심의 연구 만드는 거잖아. 근데 후진국을 설명했다. 주로 중범 이론이다. 이건 생태론이네요. 생태론. 반면에 3번 틀렸죠. 합리 선택은 모학문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개체주의 이론이고요. 사회학이나 역사 신제도론은 전체주의 이론이에요. 둘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문화권 전체 속에서 보는 거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는 걸 보는 거잖아. 전체주의 이론이고요. 합리 선택은 경제학 이론이다 보니까 이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설명하는 개체주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가 보네요. 기업의 경영 논리와 기법을 이게 신관리 기법이야. 정부에 그대로 이식한다고 비판받습니다. 왜? 기업의 경영과 행정은 다르잖아. 공은 다르니까 도입했을 때 문제가 있겠죠. 또 효율성만 강조했지 형평성이니 민주성이니 이런 건 떨어지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또 신공공관리 개혁인의 거리가 먼 거네요. 결정과 집행을 분리했다니까 통합이 틀렸죠.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다 보니까 요게 잘못되었을 때 결정의 잘못인지 집행의 잘못인지를 놓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요. 대표적인 게 책임운영기관이잖아. 이제 집행만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을 때 결정을 잘못한 건지 집행의 문제인지에 놓고 갈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통합이 틀렸습니다. 요걸 통합해가지고 책임행정체제 만들자는 건 뒤에 나올 탈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다음 어쨌든 간에 정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또 민간 논리가 들어왔잖아. 정부와 시장 기능을 재정립한 거 맞는데 정부 역할이 축소된 것도 맞죠. 정부와 시장 기능이 재정립되고 시장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부는 작아진 거 맞고요. 내놓을 수 없다면은 경쟁 논리라는 또는 가격 논리라는 시장 논리가 안으로 들어왔죠. 집행 파트에 맞는 말이고 경쟁을 하다 보면 질은 좋아질 거고요.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고객 중심의 행정체제가 확립되는 건 맞지만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형평성이 떨어질 거고 또 고객은 주인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듯이 수동적이다 이런 비판도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죠. 이건 탈신공공관리론이야. 분리해야 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결정은 정부가 노젓는 거는 민간이 이렇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이 친구들은 옛날의 관료제는 사전에 투입물을 정해줘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규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감시하면 되잖아요. 일명 투입 중심의 관리였어. 지금 그게 아니잖아. 재량이 들어가잖아요. 재량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런 측정 가능한 목표,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내가 너를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야. 달성을 했다면은 다음번에 또 예산 줄 거고요. 달성하지 못했다면은 감축을 시켜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재량이 들어가요. 자율성이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나올 겁니다. 기업가 정신. 이게 바로 혁신과 창의성이야. 이걸 가지고 책임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과 책임은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죠? 재량이 들어가되 네가 마음껏 사업을 만들어 봐라. 총액으로 재량 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프로그램 만들어 봐. 창의성 있게. 대신에 주어진 문제는 해결해야 돼. 성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자율성을 줄 테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창의성이 나올 거고 이걸 가지고 성과 책임으로 물을 겁니다. 이러니까 성과가 측정이 가능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집행은 민간에 넘긴다든지 또는 책임운영기관 만든다니까요. 정부 역할은 보다시피 조정이나 정책 능력, 이게 방향잡기야. 방향잡기는 강화되었지만 노젓는 역할은 약화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투입물 중심이었어. 규정대로 걷고 규정대로 쓰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총액으로 주잖아. 내가 너한테 1억이란 돈을 줬어. 대신에 그만큼의 성과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납세자가 제공한 돈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 내에 가격 책정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의 대가가 들어와야 되니까. 됐지?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가장 틀린 건 몇 번이다. 책임성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책임성은 강화되는데 여기서 말한 책임성은 민주 책임 이런 게 아니라 성과 책임이야, 지금. 성과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재량을 주는 조건으로 성과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야, 이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말장난이죠. 참 완화, 강화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되게 많이 나왔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1번은 자, 뭐가 공익이냐 물어보죠. 전통적인 관료제는 뭐가 공익이야? 법률이 공익이야. 그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법률로 표현돼요. 신공공 관리는 뭐가 공익이야?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야.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동 공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사익의 부산물이라고 그래요. 뒤에 나올 신공공 서비스로는 담론이 공익이죠. 담론의 결과물. 그래서 관료제는 법률이 공익이다. 틀렸죠?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법률로 표현돼요.
의회가 결정을 하고 법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이니까 틀렸고요. 2번은 쉬웠네요. 정부 역할은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 잡기로 노 젓는 건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거야 지금. 상명하복식 관료제 선호하는 게 아니라 분권화된 조직, 한마디로 경쟁 조직이겠죠. 그래서 관료제는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이고 집권화적 관료제 조직이고 얘는 경쟁적인 조직이고 뒤에 나올 신공공 서비스로는 협동 조직이죠. 그래서 계층제 조직인가 분권화된 경쟁 조직인가 그 다음에 협동적 조직인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될 거고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 이게 맞았죠. 여기 비영리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얘는 시장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장 가격 받을 수 있으면 시장이 하면 되겠죠. 가격을 못 받는다면은 누구한테 넘기면 되는 거야? NGO라든지 민간 위탁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렇게 비영리 기구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기업, 비영리 기구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겁니다. 다양하게 여기는 대가를 받을 거고 여기는 자원봉사도 있을 겠지 이제 어쨌든 답이 4번이 가장 옳습니다. 자, 1번은 뭐다? 관료제고요. 2번도 관료제고 3번도 관료제야 지금. 전통적인 관료제하고 신관리주의를 비교한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거 틀린 이유는 비영리 나왔을 때 무조건 신국정 관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먼 거네요. 얘가 거리가 멀다는 건 뒤에 나올 뉴 거버넌스거나 앞에 나올 큰 국가겠죠.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맞아요. 이거 책을 바꿀 수 있어. 뭐 하이에크를 파이노로 바꾼다든지 노예의 길을 반동의 길로 바꾼다든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아버지 44년도에 나온 책이고 신자유주의야. 그래서 신공관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반면에 위대한 사회 건설은 65년도 정책인데 흑인 복지 정책이에요. 틀렸죠. 큰 국가 쪽이니까. 성과 관리 맞죠. 자, 이런 신관리주의 미국식 버전이 바로 오스본 게볼로의 정부 재창조론이야. 이것도 맞습니다. 반면에 최대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는 복지국가잖아, 지금.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은 이거는 미국의 큰 국가고 이건 유럽의 큰 국가네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하이에크의 이건 전부 작은 국가들이잖아. 작은 국가들, 역시 작은 국가, 성과 관리들 이 두 가지는 답은 그래서 니은과 미음 답이 4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치? 자, 내려가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이 친구는 아니야. 결과의 성과 쪽이니까. 과정이라는 게 합의 과정도 있고 투입물을 정하는 규정과 절차란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전통적 관료제는 규칙대로 움직이는 과정을 강조했어. 반면에 지금 유거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치 과정, 합의 과정이야.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얘는 뭐야? 결과 쪽이야. 성과 재량 줄 테니까 결과 내놔라 그 얘기고요. 또 이거 틀렸죠? 얘는 노젓는 게 아니라 방향 잡기고요. 3번이 정답이네. 집권 관료제가 아니라 독자적인 분권화된 조직들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답이 3번이네요. 국가 역할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겠죠. 이건 쉬운 문제였죠.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집중화가 전통적인 관료제 독점이야 지금. 분권화가 독자성 있는 조직들이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경쟁적이고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성과 강조한 거 맞고요. 성과.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 지향도 맞죠. 맞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반응하는 고객 지향적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이게 틀렸죠. 재량 준다니까. 내가 너한테 재량 줄 테니까 창의성 가지고 성과 내놔 그 얘기야 지금.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는 완화돼요. 완화되고 대신에 재량 들어갈 테니까 품질이라든지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경쟁 논리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 민간 경영 논리가 신관리 기법이야. 사실 관료제도 민간 경영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투입 중심의 관리였다면은 지금은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나 그 얘기고요. 시장과 유사하다는 게 가격이라든지 경쟁 원리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어쨌든 결정 쪽이 아니라 집행 쪽이에요. 그다음에 정부 기능을 민영화시켰잖아. 감축했잖아요. 밖으로 빼버렸으니까.
작지만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고 뭐가 틀렸다? 통제를 강화한다. 대신에 책임성은 통제가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통제는 약화돼요. 자율성을 주겠다는 거야. 대신에 이 통제가 성과 통제는 맞아요. 성과 통제는 어쨌든 사전에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이건 완화되고요. 대신에 성과를 가지고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게 아까는 통제 책임성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한 책임성의 강화는 투입물의 강화 이게 아니라 성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감독과 통제 강화는 사전에 미리 막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감독과 통제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재량을 줄 거야. 재량 줄 테니까 성과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율성을 주고 성과 책임이야 지금. 여기서는 자율성을 없애겠다 이런 의미잖아 지금. 성과를 감독하고 성과를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내가 널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고 그게 아니고 사전에는 내가 재량 줄 거야. 사후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야.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 신공공 관리가 되고, 신공공 관리 미국식 버전이 바로 뭐가 돼요? 오스본 게블러의 기업과 정부예요. 기업과 정부. 신관리주의는 사실 영국이 먼저였잖아요. 그러다가 미군 92년도에 들어옵니다. 이때 고 부통령, 고 보고서라고 해도 되고요. 클린턴 정부 때 했던 겁니다. 기업과 정부가 바로 신공공 관리로니까 경쟁적인 거 맞고, 노젓기가 틀렸죠. 노젓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다. 노는 민간이 적게 해줘라. 방향을 잡아라. 성과 지향 맞고 사후 대처가 아니라 미래 대비형 사전 예방형이다. 이거 말고도 10가지 원칙이 나와요. 답은 2번이 틀렸죠. 쉬운 문제였네, 이것도. 자, 내려가겠습니다. 비교했죠. 전통적 관료제가 행정 메커니즘이 뭐냐면 상사한테 보고하고 통제받는 관료제 메커니즘, 또 사전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메커니즘이야. 행정 메커니즘이 계층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는 가격과 경쟁이라는 시장 메커니즘. 봐, 사전에 모든 투입물이 정해져 있어. 재량 없죠? 얘는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놔라 그 얘기야. 얘는 투입대로 걷고 투입물대로 사면 돼. 품목 계산. 얘는 신성과주의겠죠. 총액으로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놓으세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방향만 잡고 노젓는 권한은 민간에 넘기세요. 틀렸네 이게. 얘는 노를 줬잖아. 직접 서비스 생산했잖아 지금. 3번 틀렸네 지금. 그래서 직접적인 생산이 관료제가 되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죠. 권한 부여해라. 답이 3번이고, 자, 상사한테 책임지면 된다니까. 얘는 그게 아니라 그 관료들한테 재량 줬잖아. 관료들이 참여했죠. 기업가 정신, 창의성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줬죠. 여기 참여 대응성이 외부 민간인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성원들이 자율성이 들어갔잖아. 참여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 지금. 참여 대응성.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직접 서비스 제공이 노젓는 거야. 이게 전통적 관료제고요. 얘는 방향만 잡고 노젓는 권한은 민간에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라. 할 수 있게 해줘라. 직접 해준다.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탈신공공 관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가 없다는 게 구금은 특이하죠. 7급에만 나왔어. 이 친구 나왔을 때는 관료제에 대한 여기 관료제가 있었고 여기는 신공공 관리가 있어요.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방향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여기에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나 그 얘기잖아, 지금. 근데 문제가 뭐다?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요. 이러니까 이 관료제와 신공관리의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지 마라. 전체 정부다. 그다음에 무조건 재량만 주지 말고 정치 통제도 강화시키자. 관료제와 탈관료제 조화다. 그지? 얘를 책임 물을 수 있게 책임성이 강화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게 탈신공공 관리론, 관료제와 여기에 겹쳐 있다. 무조건 효율성만 높이지 말고 민주성이라든지 전통 가치도 높여라. 저는 그냥 관료제와 관료제 조화다.
그다음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지 마라. 그럼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니까 어, 총체적 정부라고 통정부라고 그래요. 통정부가 되고 그다음에 요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정치 통제 역량을 강화시켜라. 이런 말 할 게 탈신공무 관리론이에요. 근데 여기는 없죠. 기출 문제가. 그럼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야, 지금. 왜? 다른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따로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7급 할 때 따로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미리 먼저 별도로 봐보십시오. 기출 문제 되게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미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수분 계블루가 10가지 원칙을 말하듯이 얘도 7가지 원칙을 말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